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방법을 이제 여기서 좀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문자가 있을 때 어떻게 꺼낼 거냐.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자,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양수이면, 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를 그냥 꺼내면 돼요. 네.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0보다 작은 음수이면 얘를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네.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인데 이제 문자로 표현한다. 이 차이만 조금 있는 것 뿐입니다. 양수면 그냥 꺼내고 음수면 꺼낸 후에 또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식을 쓰실 때는 항상 부등호를 먼저 쓰시고 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그냥 보시면 A가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2A도 양수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꺼내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죠? 네. A가 음수면 당연히 2A도 음수겠죠? 네.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양수 아니에요? A가 음수잖아. 2A도 음수죠. 자, 다시.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A가 음수인데. 음수죠. 그러면 이해가 좀 될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지만 얘는 음수인 거죠. 그래서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양수네. 이번엔 3번은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네. 근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A니까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라. 그래서 A라고 쓰시는 겁니다. 이해 안 가면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면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루트 밑에 있는 가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는 거야. 계속. 네. 근데 그거 확인하는 요식도 항상 세트로 같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만 이렇게 딱 쓰시면 안 돼. 이 부등호랑 이거를 항상 같이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뭐 좀 같이 계속 해볼게요. 네, 3-1번이랑 4번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3-1번을 보시면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x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5x도 양수겠죠? 그래서 답은 5x예요. 이번에는 x가 음수니까 5x도 음수겠죠? 꺼내고 마이너스 붙여야 합니다. 3번 x가 양수면 마이너스 5x는 음수겠죠?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5x가 됩니다.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5x가 양수겠죠? 그대로 꺼내면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어제 애들 해보니까 이것보다 앞에 모모의 제곱근이 더 어렵다고 얘기는 하던데, 네. 자, 제곱근이랑 모모의 제곱근 구분하는 게, 자, 근데 이게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라. 자, 계속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자,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부등식 중에서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A가 1보다 작다 해서
1을 이항을 시키면 a-1이 음수라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꺼낸 후에 가로 그대로 꺼내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른 색으로. 자, a 플러스 1을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a니까 얘를 넘기면, 그럼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꺼내시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4-1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x가 3보다 작은데 먼저 3-x니까요. 얘를 넘긴 거고, 그래서 3-x는 양수인 거고, 그래서 답은 3-x가 되고, 얘는 x-3이죠? 3을 좌변으로 넘긴 거고, 그러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꺼낸 후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근데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더 확인을 할 건 있죠. 지금 나타낸 거 보시면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네. 3-x의 제곱이랑 x-3의 제곱은 답이 똑같잖아요. 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게 같은지. 아직 전개하는 방식을 안 배우셔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x-1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얘를 보시고, 자, 1을 넘기시면 x-1은 양수겠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꺼내시면 되고요. x-1을 확인하고 싶으면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요거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니까 2를 넘겨서 x-2가 음수고요. 그래서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처음이라 모르실까봐 그냥 우선 쭉 계속 보여준 것 뿐입니다. 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분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나온 거는 제곱근의 대소관계. 누가 크냐 작냐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냥 자연수 비교하시는 거랑. 루트 2랑 루트 3이랑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큰 숫자가 커요. 네, 똑같이. 네, 그런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루트 5랑 루트 9랑 비교하면 당연히 9가 크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9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작은 게 큰 거야. 음수일 땐 작은 게 컸잖아요. 네, 똑같아요. 자, 루트 4분의 1이랑 루트 5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4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 7이랑 그냥 3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네,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3이 더 커요. 왜냐면 3은 뭐랑 같아요? 루트 9랑 같잖아요. 루트 9를 꺼낸 게 3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루트 9를 3이라고 쓸 수 있다면 거꾸로 루트 안에 집어넣고 싶으면 이 숫자를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루트로 확인이 되니까 아까 위에서 구분한 것처럼 쉽게 구분이 되죠. 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는 루트가 있는 애고 얘는 루트가 없는 애잖아요. 그냥 양쪽을 제곱해도 돼요. 9가 더 크죠. 양쪽을 그냥 제곱해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편한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리수고 하나는 유리수라면 둘 다 유리수가 되게 만들든가 둘 다 무리수가 되게 만들든가. 네,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가능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어떤 거냐면 이제 대략적인 값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무리수는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표현을 하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소수점이 끝없이 가. 그런데 규칙도 없어. 네, 이런 게 지금 루트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루트의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정확한 값이 뭐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 대략적인 값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곱이 되는 것만 자연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되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루트 1은 1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루트 4는 2라는 걸 알고 루트 9는 3이라는 걸 알고 루트 16이 4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요 사이에 있는 애들 루트 2, 루트 3이 이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얘는 몇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1점 몇이겠죠. 정확한 값은 몰라도 우리는 얘는 1점 몇 되겠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루트 이 정도는 좀 외워요. 1.414 이런 식으로 좀 외워놓고 하나 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면 루트 3은 1.732 이 정도로 외웁니다. 네. 근데 이거 외워서 쓸 일 거의 없어요. 네, 다 문제에서 알려줘. 네, 값이 뭔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뭐 확인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 책의 맨 뒤에 보면 이 값들이 표로 나와 있어. 이 책의 맨 뒷페이지 보시면 제곱근 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책의 맨 뒤에 보시면 네, 그 진도북 맨 뒤에 그러면 제곱근 표라는 게 있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는 거야. 그냥 거기에서. 네, 그래서 학교나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 값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찾는 방식만 나중에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 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수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루트 4랑 루트 9는 당연히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 있을 텐데, 얘네들은 2점 몇 정도 돼요. 다음 얘는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 있을 텐데, 얘네들은 3점 몇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안다면, 내가 루트 45 이게 몇 정도 되냐 물어보면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죠. 루트 45는 몇 정도 될까요? 6점 몇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루트 36이 6인데 얘보다는 숫자가 크죠? 루트 49가 7인데 얘보다는 숫자가 작으니까 얘는 6점 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큰 숫자가 나와도 대략적인 값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루트 124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몇 정도 되죠? 11에서 10. 그쵸. 11점 몇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근데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이너스 루트 8은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생각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 루트 8이 몇이냐고 얘기하면 루트 8이 몇 정도야? 2점 몇. 2점 몇이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2점 몇이거든요. 네,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소수를 판단하는 게 좀 달라요. 수직선으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네,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면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우선은 아직 처음이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오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큰 거? 왼쪽. 아니 오른쪽. 오른쪽이죠. 네, 2번은 누가 더 크죠? 이거 왼쪽. 왼쪽이 더 크죠. 자, 3번은 누가 더 크죠? 왼쪽. 3번은 얘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16분의 1이 되고 얘는 7분의 1이니까 네, 오른쪽이 더 크죠. 네, 자, 이렇게 4번은 누가 더 클까요? 왼쪽이 더 크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구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은 게 큰 거죠. 음수일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음수랑 분수가 나오면 은근히 헷갈려요. 네, 뭐 숫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것들은 뭐 무난하게 된다고 보시고, 네, 분수랑 마이너스 붙은 거, 요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6번.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조건을 맞춰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얘는 양쪽을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값을 모두 구하시오. 다 써야 돼? 그러면 1부터 8까지 다 써야죠. 네, 1부터 8까지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아까 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루트 26이면 몇 정도 되죠? 5.0. 그렇죠. 5점 몇 되죠. 그러니까 n은 1부터 5까지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네. 이거 부등식은 다 기억하시죠? 마이너스를 곱하면 다 바뀌죠. 네. 좌변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다 바꾸시면 돼요. 모든 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뭐 제곱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루트 13이 되니까 루트 13이 3점 몇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요. 뭐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양쪽을 제곱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루트 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네.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확인을 하셔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6-1번도 할 거예요. 네, 유형이 조금 다른 거니까 양쪽에 다 있어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9, n, 16이니까 자연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0부터 15까지 쓰시면 되겠네요. 6개. 네,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얘 값이 몇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루트 7은 지금 2점 몇이고 루트 35는 5점 몇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건 3, 4, 5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한 게 괜찮나요? 이건 뭐야?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문제 풀 게 있나 봅시다. 풀 거 없고요. 이제 좀 해보셔야 될 내용들만 있네요. 해보셔야 되겠네요. 질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번.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이 아닌 거,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루트 75 곱하기 n인데, 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이 말은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루트가 없어진다면 당연히 75 곱하기 n이 뭐여야 돼요? 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75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러면은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걸 알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완전제곱식 기억나요? 완전제곱수? 이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데 이렇게 모든 수의 가로하고 제곱이 되면 우리는 이걸 완전제곱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방식은 지수를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가 꺼내지려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루트 안에가 가로하고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네, 이걸 완전제곱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기억 안 나나요? 중2 때 배워 처음 할 때.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n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3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식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 15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딸랑 구하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래서 푸는 방식을 이렇게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푸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제곱되는 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3은 곱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3을 3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 곱하기 1의 제곱이 곱해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싶으시면 3 곱하기 2의 제곱을 곱하면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3의 제곱을 하면 그 다음 3 곱하기 4의 제곱을 하면 그 다음 수가 완전 제곱수처럼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뒤에가 이렇게 제곱이 될 수 있으면 루트 밖으로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한 건 얘가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루트 밖으로 꺼내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3이니까 3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대입하면 무조건 루트가 없어지겠네요. 자, 얘는 계산하면 몇이에요? 12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면 무조건 꺼내질 거예요. 얘는 27이죠? 무조건 꺼내질 거예요. 얘는 48이죠? 무조건 꺼내질 거라고요. 안 꺼내지는 애는 3번인 거죠. 네. 얘는 지금 보면은 3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3이 하나만 곱해져야 되는데 3이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무조건 3이 하나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자, 이게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 얘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n이 자연수일 때 정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루트가 없어져야지 정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n이 자연수니까 15에서 빼서 제곱이 되는 수가 뭐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한마디로 15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제곱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 6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은 루트 9가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는 11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에 들어가야 되는 게 14를 넣어야죠. 그럼 루트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한 거 정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끝나면 안 돼요. 15도 넣어야죠. 0이 되니까
청수형 정수잖아요. 네. 그래서 n의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6, 11, 14, 15를 다 더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20에다가 35에다가 46. 답은 46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방법이 없죠. 네, 생각해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꺼낼 수 있는 걸 꺼내 주셔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할 얘기 없고요. 네. 8번은 하나 할까요? 네, 8번을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그냥 얘기해 주기 위해서. 8번은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다. 네, 그럼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x-1의 제곱이고, 네, 그 다음에 x-1의 제곱이 아니고 죄송해요. 얘 제곱하면 그냥 x-1이고, 네, 얘 제곱하면 9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부등식을 기억하신다면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에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5가 되고 x가 되고 10이 되니까 x값은 6, 7, 8, 9까지가 x값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더하시면 되니까 이거 더하면 뭐 15, 15네? 30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우선 또 다시 여기까지 설명을 15페이지까지 했어요. 자, 8-1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되면은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